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일단은 지금 비트리산 신제품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디톡스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의 회복은 장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 계속 연구 중인 마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첫걸음보다 더 많이 이제 걸음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닭고기를 먹었을 때 어떻게 이 닭고기가 머리카락이나 근육으로 근육이 될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 살, 살코기로 닭고기를 먹게 되죠. 가슴살로. 그러면 우리가 위를 통해서 위에서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서 이거를 작은 조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 번째에 있는 여기 장막에 육모라는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모 털 사이로 이 점막을 통해서 이 쪼개진 영양소들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혈액을 통해서도 운반이 되어지고 다시 간으로 가지면서 영양소를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세포가 아미노산을 흡수하게 되면서 단백질 합성의 재료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팔다리, 뭐 장기나 이런 부분에 근육이 필요한 곳에 이제 가지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 단백질의 영양을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모근에 힘을 갖고 이 머리카락까지 단백질의 힘을 받게 되면 머리도 찰랑찰랑하면서 힘도 있고 푸석푸석하지 않는 이런 머릿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닭고기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분해가 되었을 때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6번이라는 단계까지 가져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 소화 효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네, 소화 효소가 없으면 이렇게 고분자 닭고기가 분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 분해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대장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대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변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설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바로 그냥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아무리 산삼이든 인삼을 먹어도 얘네들을 분해할 수 있는 이런 효소들이 없으면은 이렇게 똥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내에 어떤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거를 먹었을 때 제대로 우리 몸속에 영향이 간다는 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 속에는 이런 장내 미생물이 또 다른 지구처럼 생태계를 크게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막이 육모 털을 가지고 있는 장막이 완전히 펴졌을 때 거의 우리 장의 길이가 8m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 면적을 갖고 우리 몸속에는 뭐 영양소들을 흡수해내기 때문에 장내의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잘 알았으면은 좋겠다.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장내에 생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균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39조라고 했지만 수십만 조 이상의 그 균들이 장내에 밀집되어 있어요. 군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은 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역할들의 중심적인 사인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들이 취약한 게 저희가
그 병원에서 항생제 이런 거 처방 받아가지고, 뭐 한 달을 먹고 두 달을 먹고 그래도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예방접종을 거의 3회 이상 많이 하게 되면서 또 감기나 이런 단순 질환인데도 항생제 복용이라든지 뭐 염증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항생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항생제를 섭취를 했을 때 최대가 거의 1주에서 14일 안에 정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장내 미생물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균형이 깨져서 대장암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영국의 이스트레 앵글리아 대학과 같이 연구를 해서 밝혔는데 요 미생물들이 항생제에 의해서 사멸이 된다. 그래서 장내에 유익균들이 완전 사멸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시간이 걸린다. 그런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다양한 유익균이 장내에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항생제에 의해서 붕괴가 되었을 때 이런 사진처럼 유해균이 증식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거. 그리고 이 간세포 자체 내에서도 간이 거의 3분의 1 정도만 남아도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장내에 이런 마이크로 바이옴의 미생물들이 적었을 경우에는 간세포의 성장이나 분열을 조절하는 데에도 그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대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이런 장들이 간을 회복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항생제를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이 어떤 영향력을 주나. 첫 번째 보면은 대사 건강이라든지 면역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체지방이나 당이나 이런 거를 분해할 수 있는 대사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미생물이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 신경 건강에서도 오늘 A 라이브에도 나온 것처럼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수면 건강에서도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체내에 몇 프로가 있는지 그게 조사가 되어서 그 분석표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지하는 것도 수면의 건강도 장내의 미생물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소화기 건강. 당연히, 아까 완전히 고분자가 완전히 저분자로 쪼개지지 않으면은 몸의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설사라는 것들이, 어, 좋은 거를 먹어도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 변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2, 3일에 봐도 정기적으로 그게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 날짜가 계속 늘어난다든지, 내가 수분 섭취나 식이섬유 섭취가 적어서 변비가 생긴다든지.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은 제가 만나는 소비자분들은, 음식을 너무 소량 드셔서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식단이 너무 적으면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조금 당이 적은 것들로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뭐 배가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가스가 탄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를 화이오비치 같은 거나 파우더 식이섬유 같이 식이섬유를 매일 끼니에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가 특히 고기 종류나 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약간 팽만한 감, 그리고 이제 가스 차는 느낌, 그리고 부글부글 끓면서 배가 아픈 증상들이 자주 있다면 그런 것도 장내 미생물의 영향이 좋은 미생물들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양소 대사 측면에서는 탄수화물 소화나 단백질 소화, 그리고 비타민을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어, 영양소 대사하는 미생물이 증식되는 게 적다는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정말 다양하게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를 조금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좀 화면 좋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단세지방산이 나오죠. 여기에서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 비트리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유산균이 나올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나왔어요. 첫 번째 유산균. 그래서 그거는 살아있는 유산균이냐, 뭐 죽은 유산균이 들어있냐, 코팅이 1중이냐, 2중이냐, 3중이냐, 4중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산균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산균은 뭐였냐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거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들어있느냐. 여기까지 따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런 아시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류산은 뭐냐면은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있냐. 내 장내에서 유산균, 프로 이런 유산균이 같이 함유된 것을 좋은 유산균을 먹는데 과연 이 유산균을 먹어서 이 먹이가 되어진 이 유익균이 그것이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잘 생겼느냐. 이제 그게 잘 생겨진 게 단세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해서 단세지방산의 이런 양이나 비율이 우리 몸속에 있었을 때 대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장이나 면역이나 지금 이야기한 혈당이나 지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 산물이 되어지는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이나 뷰티르산인데 이 뷰티르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 이제 또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수정한 게 조금 차이가 조정이 잘 안 됐네요. 어,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HM팜 회사하고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대 이후에 지금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그 전에도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1962년부터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이 더 많이 시작된 게 2020년대 이후에 지금 더 많은 연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요즘은 저속노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장 상태에 따라서 그게 영향력이 크더라.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의 미생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가속도가 높고 많은 것들이 연구로 지금 발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벽 연구에 대해서 2만 1,000개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뉴트라이트 지금 우리 연구하는 자체 내에서도 거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11만 이상의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력이 지금은 더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연구를 통해서 당 건강은 건강 수명을 위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건강 수명 중에 원래도 뉴트리라이트에서 갖고 있는 식물 영양소에 대한 과학, 예, 그리고 세포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목이 세 가지가 잘 되어져 있으면서 지금 건강 수명을 높이는 데 굉장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고 계시면 되고, 장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장두수 증후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벽이라는 건 뭐냐? 여기 앞쪽에 이렇게 건강한 장벽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육모 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건강한 장벽은 요 틈 사이에 예, 틈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런 수용체가 연결이 되어서 연결막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유해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이 되어 있는데 요 느슨한 장벽을 보시면 요 사이 틈 사이로 지금 이렇게 검게 유해 물질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장벽 요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 혈관 속으로 유해 물질이나 독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느슨한 틈 사이로 이런 노폐물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전달해내는 수용체가 좋은 영양소들, 완전 분해된 영양소들이 들어와 줘야서 돼야 되는데 이런 수송체의 역할들이 50%를 감소하게 돼요. 이게 느슨한 장벽이게 되면. 그리고 대사성 유해 물질들이 들어오는 게 비율이 2.7배 정도 더 상승하기 때문에 이 혈액이 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이 예민하면서 얼굴이나 피부, 몸, 이런 외부 표피 부분에 알레르기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뭐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에 있는 원래 장에 유발되는 뭐 설사, 변비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화의 주 요인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각 사람들마다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도 어디 장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 염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감기나 이런 것들 걸리게 되면 그 증상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감기 들리면 뭐 온몸이 이렇게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데 삭신도 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고 목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팔다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엉치가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이 염증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약해진 장벽 사이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계속 돌고 돌면서 만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벽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이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에서 뷰트리산이 그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그 뷰트리산이 많은 장벽은 이렇게 틈이 거의 틈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장벽을 갖고 있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장에 있는 벽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틈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미경으로 봐서 그런 거지 보기에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틈 사이로 요 유해 물질이라든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 알레르기 요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뷰트리사는 우리 몸 체내에 전신 건강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나 그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장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천식, 예, 그래서 저희가 기관지 그리고 폐 이런 부분들이 약해졌을 때 점막이 기관지랑 연결되는 이 점막들이 약해지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리산이 많을 때는 염증이 감소가 되지만 이렇게 비트리산이 적을 때는 천식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막에 염증 요인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심혈관 질환도 뷰트리산에 이게 용량이 많을수록 혈관을 보호하게 되지만 이런 심혈관 질환에 그런 뷰트리산의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을 때 요 혈액 내로 침전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에서도 보면은 요런 대시세포의 역할들을 돕는 것들이 뷰트리산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 뷰트리산이 적었을 때 대시세포의 역할들이 적어지면서 지방간이 더 많아지는 이런 추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건강해야지 내가 좋은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을 때 좋은 것들만 들어가고 고분자나 어, 독소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그 장벽 틈에 끼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벽 세포에 염증이 생겼을 때 소화관 내벽에도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게 되는 거고 성장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성장판 세포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 성장에도 아이들 어떤 그 장내에 미생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키 성장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대사 조절에서도 저희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그런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 그리고 단세지방산이 생기는 거,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유익균의 조절이 되어야 되지만 장벽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담즙산 대사라든지 지방 조절을 하는 것들도 이 장벽의 건강을 조절하는 것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조절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요 LPS는 지질 대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소아의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신체가 덜 성숙되어 있을 때는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했을 때 장투수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가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 열꽃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피고 그러다가 애들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좀 사춘기가 오면서 한 단계 더 좋아지고 사춘기가 완전히 지나면서 성인처럼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기 때는 요 장 건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 이런 거 프로바이오틱스 잘 챙겨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벽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염증 같은 경우에도 그 유발 요인들이 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식습관, 요즘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 또한 그런 거에 의해서도 염증 유발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알레르기의 요인, 뭐, 그 우유라든지 이런 것도 유당불내증이나 이런 것들도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되면서 그 히스타민 분비가 되면서 이게 민감한 피부로 반응이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도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간에서 생성되는 IGF, 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생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뼈 성장이라든지 성장판의 그 기능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안 좋으면은 그런 성장의 역할이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아 성장 때 성장 호르몬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아이에 비해서 성장이 음, 늦다면은 그런 이런 미생물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장에 대해서 좀 유심히 잘 지켜보면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혹시 이 장벽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해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뇌에도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숙면이라든지 아까 인지에 관련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무기력감, 인지저하, 이런 사회적인 위축, 이런 것도 장내에 그런 미생물이라든지 장벽에 문제가 있어서 유해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의 컨디션도 그런 미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장 상피 세포의 주요 에너지 원이면서 장벽 유지라든지 투과성을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고 면역이라든지 항상성 조절을 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 건강과 가장 밀접적으로 연결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비트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리산은 우리 근육세포가 움직일 때 포- 포도당이 그 역할을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줘서 열을 내게 하면서 근육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트리산이 장벽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리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11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5만 개 이상의 균주 후보군도 있고 거기에서 비트리산의 좋은 상위 그룹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지금 뉴트리라이트에서 새로 신제품 비트리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분들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고도 대부분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거의 5번이나 2번 정도 섭취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먹고 이게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또 끊게 되면은 그게 또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지금 비트리산을 직접적으로 그 장에 투입을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뷰티리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했잖아요. 이 미생물이, 그거에 먹이가 되어주는 식이섬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변처럼, 어, 싼 것이 비트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트리산이 딱 먹었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장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땅도 이렇게 갈라진 땅에 물을 부은다고 해서 땅이 바로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처럼 우리의 장도 좋은 장이 되게 하려면은 장내의 환경에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영양분을 계속 주면서 물과 영양을 주면서 비옥해진 농장을 만들듯이 장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긴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장 환경에 토양을 만들어내는 역할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벽 강화를 위한 뉴트리엔트의 특별한 균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2에 최적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균주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뷰트리산을
우리 장 속에 만들어지게끔 하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투리산, 아세트산이라든지 락테이트라든지 이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비투리산의 주 원료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비투리산이 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구를 통해서 아메이만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리더십 5월 달에 세미나에서 들으면서 와, 굉장히 이제 가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단독으로 이 11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뉴트리라이트 독점 균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27이 번하고 뉴트리라이트 648 이 균주가 독점적으로 두 가지가 발견이 되면서 이것을 유산균 제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벽 건강을 위한 제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틈없는 장 솔루션 해서 스텝 1 제품은 뭐냐면 비긴 데일리 장 건강 스타터 뉴트리라이트 비긴 제품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드시면서 요게 장 환경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주는 식물성 포뮬러로 면역 기능이라든지 항산화,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어, 에너지 대사까지 도움을 주는 그 토양을 가꾸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요 비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여기에서 뉴트리라이트의 독자균, 뉴트리라이트 272와 648 이 제품이 이 균주가 여기 스텝 2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게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이게 100억균 유산균을 같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5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 보테니컬 부원료를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을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장내에 비투리산이 증식하는 것이 굉장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신제품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비긴 제품은 이렇게 단세지방산, 프락토 올리고당,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4종,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아세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뷰틸산이 증식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뉴트리라이트 발효기린 블렌드, 파이토 컬러 24가지, 과일 야채 블렌드, 그리고 보테니컬, 스파이스 블렌드 이렇게 해서 6가지 이상의 파이토 블렌드가 요 비긴 제품으로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요 장 건강 부스터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2가지의 독자적인 것이 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랑 2가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도 보시면 30호에 44,500원이고 90호에 12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 위딘 제품하고 가격대는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뿐만 아니라 장에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증이라든지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같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틈없는 장벽 강화에서 스텝 1 비긴 제품과 스텝 2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이것들을 같이 섭취했을 때 최대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발표가 되었을 때, 와,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심리적인 이런 정신질환이라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9월에 굿모닝 프로젝트가 지금 다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굿모닝의 베이직은 물하고 유산균, 단백질이잖아요.
요것도 장 관련 제품입니다. 장과 근육, 이런 제품인데,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팀을 짜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지금 6월 초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바디톡스를. 그래서 바디톡스에 대한 부분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같은 체중이에요. 72kg인데 왼쪽에 있는 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차이가 있죠. 같은 몸무게인데.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몸을 갖고 싶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몸을 갖고 싶으세요? 네, 딱 보기에도 네, 육각형이에요. 여기 근육을 갖고 있는 72kg의 오른쪽 사람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근육 관리,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소의 요인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혈관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1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노화라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건강한 지경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대, 30대가 지나면서 요 모양이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베이직에 지금 약간 두툼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60, 70대가 되면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요. 근데 3, 40대에도 스트레스가 많거나 내가 지방 관련 대사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이 혈관의 틈이 요렇게밖에 안 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심장 주변에 이런 혈관을 갖게 되면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가 있는 거고 뇌혈관에 가까우면 예, 뇌에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혈관 문제로 어, 가는 순서도 누가 먼저 가는지를 모를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지방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해야 되지만 혈관 관리를 위해서도 바디톡스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상태고 우리가 이런 생명 활동을 하는 체내 시스템은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요거 바디톡스는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해내고 여기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잉여 에너지가 있어요. 10에서 20%. 그러면 이것들이 축적되어 있다가 저희가 오후에 에너지 소모를 다 하고 기력이 없을 때 이 잉여 에너지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대사량이 있는데 기본 기초대사량이 높아야지만이 이런 잉여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끈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내가 하루에 필요한 기초대사량 이상의 그거를 쓰고도 남는 것들이 잉여로도 축적해 놓은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체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디톡스를 할 때 인바디를 찍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초대사량이라든지 활동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열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기본 기초대사량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거에 플러스 30%는 30% 이상 정도는 더 섭취를 하셔야 우리가 하루에 일상을 피곤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을 대상으로 1200 정도가 기초 대사량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1500 칼로리 정도의 섭취를 해야 되는데 내가 2000 이상의 섭취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잉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기초대사량이 낮았을 때 근육이 적고 키가 작고 뚱뚱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될 수도 있고 단식이나 굶기를 자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음식을 굶거나 폭식한다든지 영양실조라든지 이런 거가 다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질 수 있는 바디톡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체지방이 많다는 거는 어떤 세포를 갖고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기본 정상적인 사람의 체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체지방 노란색이 있거든요. 약간 타원형 둥근 거. 근데 요게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그리고 요 동글동글한 거는 예, 예, 이게 지금 강낭콩 같은 게 미토콘드리아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지방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쪼개져서 내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보호할 수 있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지방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백색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만 좀 커져 있죠. 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대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미토콘드리아 4개에서 얘는 3개가 되어 있고 여기 지방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지방이 크다가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점점 적어지고 미토콘드리아는 적어지고 얘 파란색은 핵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이 점점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내 세포들이 제대로 대사를 못하는 세포가 되면서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나 이런 주변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라든지 근육량이 감소하다든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이런 나이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 음식을 좀 절제하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씩 잘라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디톡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다이어트에 어,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당이에요. 혈당 때문에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고 해도 이게 살이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게 같이 당이 높아지면서 그게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막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 때문에 어, 다들 음식을 줄이고, 뭐, 가짜 식욕이다. 한번 먹었을 때 입이 터져서 이게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중간중간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에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이게 나와 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잡을 때 중간중간 식전, 식후로 에사비 같은 거를 먹어주면 혈당 스파이크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가서 위고비나 마운드로 이런 걸로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지방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혈당 치료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 내가 몸이 힘들어서 하기는 싫고 쉬운 방법으로 이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뺀 부위에 뭔가를 또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그때를 잘 조절을 못하게 되면 내가 뺀 거에 2배, 3배 이상이 더 찐다는 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쉐이크가 당 함량은 40% 감소를 시키고 기존에 20가지 이상의 비타민, 미네랄이라든지 필수아미노산은 채우면서 그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식이섬유 함량은 더 늘려서 이렇게 지금 식이섬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크예요. 이게 혈당 관리를 위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당 함량도 중요하지만 이 당들이 빨리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화가 한번 쪄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빨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잡고 있는 게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도움을 주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수시로 채워서 드시면 좋고, 식이섬유로 예, 그 당 조절이 서서히 당이 이동할 수 있게끔 식이섬유로 조절을 해주면은 미생물의 먹이도 되면서 당 조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해독은 왜 해야 되냐면 잘 넣고 잘 빼야 하기 때문에 잘 빼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독의 1단계는 독소를 변형시켜서 다른 분자와 결합하게 해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산화 기능하는 것들이 충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 독소를 풀어서 배출을 하면서 변형된 독소들이
담즙이나 혈액을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이 회복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양소별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저희 팀에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쨍감 프로그램을 아마 저희 엑시스 월드에서는 다 진행을 해보셨을 텐데 그거를 간단히 해서 2주 프로그램으로 그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랑 야채랑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 2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지금 일주일 진행하고 오늘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체지방은 400g 빠졌는데 몸무게는 400g이 빠졌는데 체지방이 1kg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 바디톡스 효과가 너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진행하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장이 건강해야지 바디톡스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요 자료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지, 잘 이해